위층 발소리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쿵 하는 순간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온다.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소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고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단순히 예민한 성격의 문제일까요? 혹시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층간소음에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화가 날까? 밤 11시. 이제 막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들려옵니다. 쿵, 쿵, 쿵.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깁니다. 뭐 애가 뛰나 보지.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짜증이 올라오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기적이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야? 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위에서 좀 뛰네. 뭐, 애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소리인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소리 때문일까요? 이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들의 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모든 소리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리는 그냥 배경음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멀리서도 바로 들립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건 중요한 소리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소리는 위험하다. 이건 스트레스다. 그 순간부터 뇌는 그 소리를 계속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소리인데도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보통 다른 것에도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소리, 빛, 사람들의 분위기, 타인의 표정. 이런 것들을 더 잘 감지합니다. 즉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감각이 예민한 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진짜 이유. 층간소음이 힘든 이유는 사실 소리 자체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음악을 크게 틀면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층 소리는 다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통제 불가능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쉬지?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제발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때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분노와 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소리가 점점 공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쿵. 그 순간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시작이야. 그러면 몸이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굳고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소리 한 번에도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 층간소음에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 강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삽니다. 밤에는 조심히 걷고 문도 살살 닫고 음악도 줄입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계속 뛰는 소리가 들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조심하는데. 이 순간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분노를 훨씬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리보다 불공평함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너무 예민한가 봐.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뇌의 감지 능력이 높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스트레스 쪽으로만 작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줄이는 뇌 사용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소리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소리의 크기보다 의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위층에서 쿵 소리가 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가 뛰나 보다. 의자 끄는 소리겠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뇌의 반응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감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들립니다. 이때 백색 소음, 잔잔한 음악, 선풍기 소리 같은 배경음을 틀어주면 뇌의 집중이 분산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들릴 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깨를 풀고 천천히 숨을 쉬고 몸에 힘을 빼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뇌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편도체의 반응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성격이 문제인가?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층간소음 글에는 항상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민함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높고 관찰력이 좋고 감정도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은 그 감각이 소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뇌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의 압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소음 속에서 마음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든 것은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별일 없이 잘 지나갔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심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층간소음이 들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일상에 지친 마음을 서로가 다독여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